안녕하십니까. 책쓰기 코치 김태광입니다. 벌써 3강입니다. 지난 2강에서는 책 기획하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목을 잘 짓고 목차를 세련되고 정교하게 만들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이번 3강에서는 책 집필하는 방법을 실제 사례로 살펴보고 책을 다 쓴 이후에는 어떻게 출판사에다 원고를 보내고 출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약을 맺으면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나도 책을 쓸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잊지 마세요. 자, 제 3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책 쓰기 실전 노하우에서 집필하는 집필하기 편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각 꼭지, 그러니까 각 장마다 있는 꼭지를 한 꼭지당 얼마만큼의 원고를 써야 되는지 원고 매수를 몰라서 많이 힘들어 하세요. 저도 과거에 정말 그러니까 책 단행본 한 권에 A4 용지로 몇 매를 써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몰라서 다른 사람들이 쓴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추측을 했습니다. 한 70매? A4 용지를 한 70매? 80매? 이렇게 했던 거죠. 자, 70매, 80매로는 부족합니다. 그죠? 자, 보통 출판사에서 평균적으로 내는 이제 원고지, 그러니까 A4 용지의 매수로는 100장에서 120매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렇죠? 원고지 매수로는 한 850매 정도가 좋겠네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한 권당 원고 매수. 예. 자, 그런데 한 권당 원고 매수는 우리가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기 개발서를 쓴다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이제 2강에서 저번 이제 2강에서 제가 원고, 그러니까 각 꼭지당 들어가는 매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알려드렸습니다. 자, 각 꼭지에 들어가는 원고 매수는 그 2매에서 A4 용지 2매에서 2.5매가 적당합니다. 자, 원고를 쓸 때 처음에 목차가 나오죠. 목차에서 각 꼭지와 각 꼭지 개수와 그러니까 A4 용지로 100장, 120장 정도를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목차가 1장, 2장, 3장, 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한 장당 10꼭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40꼭지겠죠. 그럼 어떻게 써야 우리가 A4 용지 한 100장 정도를 채울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2.5매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꼭지당 2.5매. 그렇죠. 그 정도 쓰면은 100장 정도가 나옵니다. 만일 5장까지 있고 꼭지 수가 50꼭지라면, 그렇죠. 그럼 2장 쓰면 되겠죠. 그렇죠. 2장씩 50꼭지를 쓰면은 100매가 나옵니다.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세요. 책 쓰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을 만들고, 그죠? 장 밑에 각 꼭지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디테일하게 세분화시킵니다. 세분화시키고 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각 꼭지를 하루에 하나 내지 이틀에 하나씩만 써도 보통 뭐 2개월, 3개월이면 한 권이 원고 집필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공병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도 책을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책 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책을 쓰기 전에 머릿속에 짜임새 있는 청사진을 그린 뒤에 그것을 주제당에 A4 용지 2장에서 2장 반 분량의 덩어리 40개로 나누어서 칼럼을 쓰듯이 매일 한 꼭지씩 꾸준히 쓰면 그게 바로 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저도 이런 과정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처음에는 장르를 정하고요. 뭐 자기개발서 이런 장르를 정하고, 그리고 어떤 주제를 쓸 것인가 주제를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목차를 제가 만들죠. 4개 아니면 5개 목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각 꼭지를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개 정도 꼭지를 제가 써나갑니다. 이 작업을 제가 13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작업을 꼭 한번 해보세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목차가 우리가 완성이 됐고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제 좀 더 퀄리티가 있고 독자들에게 공감이 되는 원고를 쓰기 위해서는 콘텐츠, 그러니까 많은 사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보다 많은 사례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뉴스나 신문, 다양한 잡지, 그리고 다른 저자들이 쓴 그런 책들을 저는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읽어봄으로써 이 꼭지에 맞는 사례들을 표시를 했다가 제가 쓰는 그 목차에다가 제가 그걸 미리 이제 표기를 합니다.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예를 들면 첫 꼭지가 꿈과 목표에 대한 꼭지라면 꿈과 목표를 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의 그런 사례를 보게 되면 그걸 미리 저걸 표기를 해놨던 거 아니면 그걸 옮겨둡니다. 따로 이제 한글 파일이나 아니면 오래 두기도 하고요. 그렇게 옮겨둡니다. 자, 여러분들도 항상 어떤 꼭지를 쓸 것인가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그거를 찾기 위한 콘텐츠 사냥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책쓰기는 어떻게 보면은 사례 엮음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례를 확보한 사람들이, 작가야만이 더 나은 그런 책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콘텐츠, 그러니까 사례를 많이 이제 확보가 되었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꼭지, 주제에 맞게끔 재가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똑같이 쓴다면 그것은 재가공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독자들에게 감흥을 줄 수 있는 책을 쓰기 위해서는 다른 저자들의 책과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수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책을 쓰시다가 보면은 이런 이제 의문이 듭니다. 다른 저자의 이제 책을 읽는데 좀 인용하고 싶고 이렇게, 그죠? 쓰고 싶은데, 그런데 그대로 인용하면은 이 저자 아니면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에서 분명히 어떻게, 그죠?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 분명히 이거를 연락을 취할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자, 이때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인용을 할 때에는 한 페이지씩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길어봐야 7줄, 4-5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전에 그죠? 뭔가가 찝찝하고 그러면은 해당 출판사에다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런 그죠? 몇 페이지에 있는 그거를 문구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쓰는데 귀사에서 나온 이런 제목의 출판사에서 이런 제목이 나온 책에 담겨 있는 몇 문장을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문의를 했는데 대부분은 허락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책이 홍보가 PR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이제 인용을 하라는 허락을 받았죠. 그렇다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쓰는 게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어떻게? 저자 이름과 책 제목, 예를 들면 김태광의 1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인용하고 싶은 부분을 인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 더. 이제 대부분의 작가들은 일일이 출판사에 이제 직접 문의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일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은 이제 관례는 뭐냐면 출판사와 저자 이름을 표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그죠? 이미 이제 그 표기하는 것으로 인용을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합니다. 자, 원고를 쓸 때 표본이 될 샘플 원고를 꼭 쓰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앞부분에는 원고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갈수록 원고가 엉망이고 뭔가가 그죠? 주제에 동떨어져 있고 그런 원고로 써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저는 사람들에게 표본이 될 샘플 원고, 즉 기준이 되는 샘플 원고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자, 한두 꼭지를 잘 쓰는 겁니다. 어떻게? 자, 샘플 원고를 쓸 때 여러분 체크해야 할 7가지 사항이 있어요. 자, 제가 하나하나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서론과 본론, 결론이 명확한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절한 사례를 들었는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 원고량이 적절한가. 그죠? 적어서도 안 되고 많아서도 안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저자의 생각과 지식, 경험이 담겨 있는가. 다섯 번째, 글의 완성도가 높은가. 자, 여섯 번째, 재미와 지적 호기심이 충족되는가. 아무리 원고 내용이 좋아도 독자에게 어떤 뭐 재미나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독자들이 읽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에세이처럼 술술 읽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가운데 베스트셀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미가 있죠. 재미가 있고 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충분히 수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미와 그런 작가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죠. 그렇죠. 그리고 공감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도 표본이 될 샘플 원고를 꼭 한두 꼭지를 잘 쓰셔가지고 책상에다가 앞에 이제 벽에다가 붙여 놓거나 아니면 옆에 두고 자주 보시고 그렇게 그대로, 그러니까 비슷하게 서론과 본론, 결론을 써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다 퀄리티 있게 고루 평균화되는 그런 원고를 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원고가 다 써졌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기다리는 출판하기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원고가 다 되었는데 출판사에서 우리가 보내게 되면 출판사들이 이제 원고를 검토하고 채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두 가지 요소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저자 프로필, 그리고 원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자 프로필을 쓰실 때 그냥 쉽게 예를 든다면 뭐 전공서적처럼 뭐 몇 년도 출생, 무슨 대학교 졸업, 그죠? 현직에 어디에 몸담고 있다. 이렇게까지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요즘은 이제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학교 나왔고, 그리고 그죠? 어떤 과거에는 어떤 꿈을 가졌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직장에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꿈을 이루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책을 몇 권 읽었는지, 1000권 읽었는지, 3000권 읽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을 저자 프로필에다가 풀어서 부드럽게, 그죠?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다른 분들의 책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책들의 저자 프로필을 참고하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그렇게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자, 원고도 정말 좋아야 합니다. 출판사들이 한 저자의 원고를 채택할 때는 정말 프로필도 그렇지만 원고를 또 많이 눈여겨보죠. 원고가 좋지 않다면 반응이 나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고를 쓰실 때 항상 힘을 기울여서 사례를 찾으시고 콘텐츠를 찾고 그렇게 써나가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제 제가 몇 년 됐는데요. 술이 인생을 망친다라는 책을 제가 펴냈습니다. 자기계발서고요. 제가 이 책을 펴낸 이유는 제가 과거에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서울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고시원에서 이제 뭐 라면 먹고 카레 이렇게 삼무 카레 먹으면서 제가 버텨왔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술을 많이 이제 아는 분들과 술을 많이 먹으면서 이렇게 좌절감도 이겨내고 했는데 그때 그 경험들을 제가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너무 폐단이 많았기 때문이죠. 자, 술이 인생을 망친다라는 책을 펴낼 때는 제가 정말 주위에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일주일에 5일 정도 술 마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 얘기도 나눠보고 어떤 폐단이 있었는지 제가 다 그거를 사례로 제가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그런 이제 뭐 지인들이 있었던 얘기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 이렇게 제가 다양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술이 인생의
술이 인생을 망친다라는 책을 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죠? 지금 쓰고 있는 원고에 대한 사례를 가급적이면 많이 모아보세요. 그래야지 각 꼭지에 맞는 사례들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원고 이제 다 집필됐죠? 여러분, 원고가 다 집필되면 그 다음에 출판사에 보내기 위한 이제 사전 작업이죠. 출간 제안서를 써야 합니다. 출간 제안서. 출간 제안서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쉽습니다. 첫째, 제목. 자, 이 제목은 가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판되기 전에 저자인 내가 정한 제목을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죠? 술이 인생을 망친다 이렇게 쓰고요. 두 번째는 저자 프로필.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자 프로필을 이제 쓰시고요. 자, 세 번째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그러니까 기획 의도를 쓰는 겁니다. A4 용지로 한 3줄, 4줄 정도만 쓰면 됩니다. 굳이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자, 네 번째로 타깃 독자층. 여러분들이 쓰신 책이 20대 청춘인지 30대인지 그죠? 50대인지 그걸 쓰는 겁니다. 20대라면 그냥 20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예상 출간 시기를 한번 써보세요. 예상 출간 시기는 뭐냐면 계약하고 나서 언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그야말로 예상 출간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보통 한 3, 4개월 정도 잡으면 좋겠죠. 그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여섯 번째, 목차를 여러분들이 쓰신 목차 있죠. 그 목차를 조금만 넣는 게 아니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세요. 자, 이렇게 되었죠. 자, 이렇게 이제 출간 제안서를 썼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쓰시는 메일 있죠. 네이버나 그죠? 거기다 이제 그 메일 쓰기에서 출간 제안서 썼던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세요. 붙이고 제일 위에는 여러분들 그죠? 안녕하세요. 김태광입니다. 저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취지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원고를 정중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고 출간 제안서를 밑에 쫙 붙이면 원고를 보낸다면 출판사에서 보통 2, 3일 늦어도 2주 안에 답신이 오죠. 자,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기 전에 나만의 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 책을 쓰면 자비 출판이 아니니까 출판사로부터 인세와 그죠? 계약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원칙에는 인세를 몇 % 받겠다. 그러니까 전문 작가들은 저 같은 전문 작가들은 10%가 최고 높은 인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은 보통 8% 그죠? 이렇게 아니면 9% 이렇게 먼저 정하시고요. 계약금은 보통 100만 원으로 하십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물론 이름 있는 분들은 1000만 원도 되고 500만 원도 되겠지만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시고 출간 일정 그죠? 지금이 이제 3월이니까 한 6월 말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인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계약하고 책을 나오게 되면 저자 정정 부수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저자인 제가 돈을 주고 책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자에게 홍보용으로 쓰세요. 이런 이제 의미로 이제 책을 몇 부 받게 됩니다. 보통은 20부, 30부입니다. 이것도 몇 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출판사와 얘기만 잘해도 어떤 분들은 50부씩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하시고요. 그리고 제목도 여러분들이 정하신 제목이 정말 임팩트가 있고 독자들에게 정말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제목이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쓰신 제목을 출판사에다가 강하게 요구하시면 되겠죠. 이 제목을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서로 조율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저자들은 계약하고 난 다음에 출판사로부터 원고를 많이 수정해달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렇죠. 원고를 수정하게 되면 정말 많이 하게 되면 그런데 많이 힘들어져요. 출판사에서는 많이 해달라 그러면 정말 좋은 원고가 되겠다는 욕심에서 하겠지만 우리 저자 입장에서는 힘들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하실 때 나만의 원칙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정을 할 것인가를 꼭 염두에 두세요.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3강에서는
책을 어떻게 쓰는지를 실제 사례로 살펴보았습니다. 꼭지 분량에 따른 원고 매수 계산한 방법, 그리고 유명 작가들은 책을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았고요.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 먹고 쓰는 게 아니라 하루에 꾸준히 책을 써나가면 그것이 바로 책 한 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쓸 때 타인의 글을 인용하는 방법과 샘플 원고 작성 시에 체크사항도 꼭 기억해 두세요. 출판사 편집자에게 제안하는 방법에서 프로필이 중요하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책을 출판할 때 자신만의 원칙, 나만의 원칙을 사전에 메모해 두고 그렇게 출판사에서 이렇게 원고를 보내서 계약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나도 책을 쓸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상으로 제3강 책 쓰기 집필하기 출판하기 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